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타로 기초 강의 4번 황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 강의 내용을 올리려고 제가 그냥 이거를 안 찍었었는데요. 편집을, 학교 강의 내용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냥 PPT로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황제이고요. 질서와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흔들림 없는 질서가 진정한 힘을 만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황제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황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원왕제 카드입니다. 권위와 리더십을 상징하는 강력한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원왕제는 이 갑옷과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앙크 십자가 보주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옷과 붉은 옷은, 이 붉은 옷은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갑옷도 방어 기제를 많이 나타내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마. 그리고 자기 것도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속의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갑옷을 입은 게 보통 이제 13번 죽은 카드, 7번 전차도 있고요. 13번 죽은 카드, 그 다음에 이제 4번 황제가 있는데 갑옷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봤을 때 나는 너랑 감정을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다.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너는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라.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벽을 치는 것, 어, 벽 아닌 벽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앙크 십자가랑 보주도 마찬가지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권위, 권위를 나타내는 거는 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 여황제에서도 홀이 있었죠. 3번 여왕제도 오른손에 그 지구본하고 밑에 이렇게 있는 거, 그 호를 가지고 있었고, 7번 전차에도 보면 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에 뭐 교화 신비사제에도 3단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것. 7번 전차에도 호를 가지고 있고, 21번 세계카드에도 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홀이라는 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앙크 십자가, 앙크 십자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의자도 딱딱한 돌 의자에 앉아 있죠. 네 기퉁이에 양이 네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4라는 숫자는 안정을 뜻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가 안정을 찾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양이라는 거는 옛날에 대제사장의 그 의식을 지낼 때 양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개가 있다는 거 안정화,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위도 나타냅니다. 단단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 이게 돌의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황제는요, 이성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죠. 리더십 있습니다. 그리고 규율과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요. 강한 추진력,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경계하죠.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 눈빛 이렇게 되어 있고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다.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리고 체면과 명예를 굉장히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불안함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면의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모습,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치도 많이 볼 것이고, 의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황제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황제는
이제 쿠데타로 왕위를 획득했다라고도 봐지고, 여기 있는 돌산이거든요. 뒤에 있는 전부 이게 돌산이에요. 돌산을 자기가 일군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자수성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영토가 막대하고 방대하단 말이죠. 이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도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경계하고 불안, 그 다음에 눈치백단 뭐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식과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 위치의 불편함, 불안함을 나타내는 게 돌의자이다. 그리고 양의 모양 4개, 이 네기퉁이에 있는 양 모양도 희생 제물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의 필요성도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뒤에 이게 전부 돌산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넓은 땅이 있고요. 인간의 포부, 그 다음에 야망과 달성을 상징하는 것. 근데 저 거친 산을 다 이제 개척을 하겠죠. 개척하고 이걸 다 영토로 다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야망과 달성을 나타내는 것, 그게 거친 산이다라고도 봐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갑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 기능이 있어요. 세속적인 싸움에서 황제를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차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감정을 남한테 보이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보인다는 게, 좀 취약점이다, 약점이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취약성, 감정,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일단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라고도 봐지는 것. 그래서 갑옷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앙크 십자가 얘기했죠 아까. 이게 이집트의 생명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황제의 힘을 상징하는 거고, 이 흰수염은 경험을 상징하는 거죠. 수년간의 경험, 통치자로서의 지혜, 동정심, 연민 이런 걸 표현하는 게 흰수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은 붉은 돌산이 있죠. 메마른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당한 지배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눈을 보니까 불안함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길 좀 보세요. 이 물길. 이게 물길이 가늘다라는 것은요, 감정이 그닥 많이는 없다. 생명력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자연의 흐름이긴 하나,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다. 그래서 감정이 약간 메마르다. 라고도 봐지는 거고요. 저 뒤에 노을은 하루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전환점도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이 배경들이고요. 황제의 직업으로 보자면 리더십이 강하다. 그래서 리더십 있는 직종, 임원이나 사업가나 보호자의 역할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분야에 정말 잘 할 수 있죠. 건축가, 엔지니어, 창조적 건설업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잘 맞다라고 봐지고,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있는 위치도 굉장히 잘 한다, 책임감 있다라고 봐집니다. 건강으로 보면 간이나 동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체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다리 쪽에 갑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가 이제 이 혈액순환을 조금 막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리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앉아있는 생활, 그리고 이제 갑옷으로 인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의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권력자의 풍족한 생활로 인한 비만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금전은 최고의 최고죠, 최고. 금전은 최고에 있고 럭셔리하다. 내가 땅 부자입니다. 그 뒤에 다 돌산, 그게 다 땅이잖아요. 그러니 광대한 영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 4번 황제이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한 생활을 하죠. 최고급 품격, 격식을 갖춘 생활 방식. 그래서 최고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애정의 운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고 남성 우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거 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식의 그냥 남성 우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운에 있어서 본인이 다 움직이려고, 본인이 다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계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을 중시하고 약간의 쾌락적인 면이 있겠죠. 그리고 부와 힘으로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 부가 움직이는 거, 재산이 그냥 금전이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서로가 위해주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황제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합격은 예상치 못한 성공이 있죠. 그러니까 합격합니다. 그리고 특진, 영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 획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는요, 넓은 곳으로 이사합니다. 더 큰 공간, 좋은 환경으로 이주를 하고요. 거기에서 매매 수익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 그 다음에 재물, 이게 부동산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상의 이익이 반드시 있다라고 봐지고요. 황제 카드는요, 책임감, 권위가 있다. 그래서 권위와 책임감 있는 리더이고,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되, 내면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인정하고, 진정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황제는 외적 권위와 내적 성숙의 균형을 추구하는 카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 카드는요, 음, 권력자형이죠. 권력자형이고, 그 다음에 돈이면 다 되는 금전, 부의 끝판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전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도 금전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그런 그 감정으로 움직이는 인간관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번 황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번 신비사제 교황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